6주차 11회 독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경제 질문인데, 기업 인수합병 내용은 영어로는 M&A라고 하는데, 유형이랑 효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글이죠. 첫 번째, 기업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게 목적이죠. 경쟁 전략으로 인수 또는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형태가 나와요. 1번, 2번, 3번.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수평적 인수합병. 같은 업종, 이게 이제 기준이죠. 같은 업종끼리 하는 거고요. 전자회사 이야기 예를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든다.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나온 단어 규모의 경제 실현 많이 커졌다라는 소리입니다. 단가 싸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좋습니다. 시장 점유율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자기만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그 가격을 막 마음대로 한다든지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수직적 인수합병 갑시다. 두 번째. 이번에 저도 동일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활동 단계가 다른 업종. 이게 이제 차이점이군요. 그러면 이제 수평이랑 수직이 나왔는데 수평은 동일 업종가 아니었고요. 수직은 생산 단계가 다른 업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동일 업종입니다. 동일 분야고 생산 단계가 다를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은요. 통합 방향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지는군요. 이렇게 전방이냐 후방이냐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이렇게 철강 뒤쪽에 나오죠. 철강 기업과 자동차를 생산, 이제 최종 생산품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얘가 주체군요. 자동차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철강을 통합하면 후방 통합이다. 자동차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철강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후방 통합이군요.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강이 자동차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 전방 통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단계고요. 생산 단계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거래 비용 장점이군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회사가 하나니까 이제.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 한 곳의 문제가 전체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업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각적 인수합병. 서로 관련성이 적은 게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평하고 있었고 수평적, 수직적, 다각적. 근데 세 개 나왔는데 일단 이 두 개는 동일 업종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관련성이 적은 기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죠. 먼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자, 건설, 자동차 결합해서 하나의 회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 회사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는 다른 회사의 위험 분산, 이게 장점이겠네. 기업의 안정된 수익 유지 장점. but 문제는 뭡니까? 외형적으로만 비대해질 경우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만 커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소리죠.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 일을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잘 나가는 친구가 이제 도와준다 이런 소리인 거죠. 자, 마지막,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의 규모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어. 겉으로만 커질 수도 있다. 자, 해야 되는 거, 내적 성장을 꼭 해야 되는데 요거를 소홀히 하면 문제죠.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거 해직, 전직 되는 거 또는 조직의 인간관계 등 계층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문제 내용 전개 가장 적절한 것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개념도 알려줬고 수직이다, 수평이다, 수직이다, 다각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개념이랑 유형 이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하나씩 볼까요? 이게 인수합병 목적이 이익의 극대화 요게 맨 앞에도 있었지만 왜 하느냐 이거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라고 돼 있었죠. 잘 확인하시고 두 번째 기업은 수직적 인수합병 그렇죠. 생산 단계의 효율성이라고 돼 있어요. 수직은 생산 단계가 다른 업종 간의 결합이죠. 동일 업종인데 단계가 다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래 비용도 줄어들고 원자재도 안정 공급되고 라고 되어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효율적. 기업의 3번은 다각적 인수합병을 하면 위험 분산.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안정 좋습니다. 4번에 기업은 수평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경쟁 관계를 하나 먹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동일 업종 간의 결합이니까 규모 경제, 점유율 확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기업은 수직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틀렸죠. 동일 업종입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에서 단계만 다를 뿐이죠. 그죠? 생산 활동 단계가 여기 또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바꿔야 되겠군요. 5번 답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부도 위기에 놓인 어느 회사야? A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거는 A가 자동차고요. 이때 경쟁 관계에 있던 B 자동차 동일한 업종입니다. 자, 어떻게 됐죠? B 자동차 회사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목적이네요. 가격 경쟁 증가. A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 자동차 회사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먹었군요. 그럼 뭡니까? 수평적 M&A 했습니다. 인수합병. 이후 A 자동차 회사와 결합한 B 자동차 회사의 시장 점유율, 그렇죠. 효과죠. 세계 1위가 됐네요. 이후 B 자동차 회사는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철강 회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번에는 수직적 M&A를 할 건데 누가 했냐 이거죠. 누구야? 자동차가 원자재를 먹었으면 후방이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원자재를 인수합병했죠. 철강을. 그러니까 후방으로 수직적 M&A를 한 겁니다. 이제 수직 중에서도 후방. 상품이 누구를? 원자재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런데 B는 뭐 했죠? 신기술 연구를 안 했군요. 그래서 C한테 1위 자재를 내주게 됐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 M&A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보기에는 다각적 M&A는 없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10번 문제를 풀어야겠죠. 1번 A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B 자동차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반대한 이유 알 수 없는데 일단 자 그리고 A 자동차 회사가 B 자동차 회사의 다각적 인수합병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되네요. 다각은 본문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끼리이기 때문에 다각이 아니라 수평이죠.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노조가 왜 싫어했을까라고 하면 뭐 해직, 또는 뭐 아까 우리 본문 안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뭐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 인간관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네, 답은 틀린 거 찾기죠. 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에 인수합병 이유가 뭐냐? 경쟁력, 이익, 2번 원자재, 안정, 철강, 후방 통합도 맞았고요. 철강회사 경영의 문제, 자 그렇죠. 수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한 곳의 문제가 전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B가 C보다 뒤처진 이유, 그렇죠. 내부 연구 잘못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학은 건너뛰고 먼저 그 다음에
음악으로 시작하는 지문 보겠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같이 섞여 있는 지문인데요. 이제 음악적 아름다움이랑 소리의 물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악에서 아름다움이 뭐니? 그다음에 자, 소리, 물리적 특성 이런 거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죠. 음악은 처음에 시작합니다.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음악의 아름다움 추구. 뭐가 아름다우냐? 좋은 소리로만 이루어졌니? 어떻게 구현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음표 있죠. 뒤쪽에 구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뭐 파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인판에 뭐 단순음이네, 복합음이네, 진동수, 진폭 뭐 이런 것처럼 과학적인 내용들이 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리적 성질이 나오니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피아노보다 심벌즈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보다 땡 치는 것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도 나오고 이중 자 전자 피아노는 고르는 그 다음에 심벌즈 시끄러운 이라고 나옵니다. 고르는 피아노는요 주기성이 있습니다. 심벌즈는 주기성이 없어요. 그러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주기성의 유무예요.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고른음이에요. 일반적 고른음. 고른음은 주기성이 있습니다. 자, 주기성, 고른음, 주기성, 동일한 파형, 반복이에요. 이와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면 되는 거가 진동수가 됩니다. 자, 진동수가 커지면 이 내용 이따가 문제에서도 나오죠. 높이, 음고, 높이입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뭐라고요?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가 높아집니다. 음고와 진동수의 관계가 나왔고요.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도 높아져요. 고른음 중에서 고른음 주기성을 갖고 있는 고른음 중에서요. 파형이 쌓인 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하고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쌓인 파면 단순음. 쌓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인 소리의 세기도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집니다. 진폭이 커지면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쌓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이 있습니다.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쌓인파가 중첩된 것이다. 그러니까 악기에서는 파형이 복잡해. 알고 봤더니 뭐라고?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첩된 거를 복합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이제 부분음이라고 하고요.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 자, 이거 나왔네. 기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는 복합음 속에 부분음들이 많은데 그 기본음의 진동수를 기본음의 진동수가 복합음의 진동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기 정보가 많이 나왔어요. 뭐 고르는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단순음도 나왔고 복합음도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고 한다라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따 문제를 풀 때 꼭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뭐 단순음, 복합음, 기본음 와서 확인하시고 답을 골라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뭐 띄어쓰기가 없니?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이죠. 그 부분음들 중 진동수와 상대적 색입니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띄어쓰기가 없어.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입니다. 타악기는 그게 정수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배를 이루고 있으면 이 친구는 뭐다?
현악기나 관악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본음은 뭐가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게보다 기본음이에요. 그죠? 진동수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봤더니 여기는 그림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는 기본음이 세기가 가장 크네요. 세기가 가장 이게 높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시각적 소리 스펙트럼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들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로 나타내면 이 그림이 됩니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이에요. 세로 막대들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반면에 시끄러운 음은 막대 간격이 엉망진창이다 라고 돼 있는 이야기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가 좀 바뀌죠. 이제 뭐 협화도 두 개가 나왔어. 음의 어울림, 협화도, 음정 이야기가 나오고요.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아까 음고가 높낮입니다. 높낮이 간의 간격을 말하고요.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자, 요거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누면 됩니다. 가령 도와 미 사이에선 장삼도, 숫자가 써 있으니까 4분의 5. 그다음에 도와 솔 사이는 이름 이렇게 부르고요. 음정은 뭐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을 2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장삼도는 완전 오보, 장삼도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는 그다음에 뭡니까? 완전 5도, 완전 5보다 이거 이제 2분의 3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4분의 6 되니까 보다 좁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 4분의 6 이렇게 좁잖아요. 좁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간 수가 커질수록,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분자 분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협화도는 작아진다. 숫자가 커지면 협화도가 작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작은 수가 들어가면 협화도는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시면 1, 2 들어갔죠. 그다음에 요 2, 3 이 숫자가 커지고 있네. 그죠? 그다음에 숫자 커졌어요. 계속 숫자가 커졌죠. 커졌더니 협화도는 작아집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화도가 작냐 크냐. 협화도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는 숫자가 작아지면 된다고요. 작아지면 협화도는 커진다. 숫자가 커지면 협화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구분은 돼 있고, 읽으면서 화살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6세기 자, 뭐 분자 분모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숫자 있죠? 자연수로 돼 있네요. 음정은 협화 음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성이 필요하죠.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된 겁니다. 한슬리크라는 사람이 나왔고,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어울리면서 움직이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형식,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낸 형식 그 자체입니다. 뭐 하지 말라. 자, 한슬리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기쁨하지 마, 슬픔하지 마, 감정하지 마, 정서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슬리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 형식을 중요시한다. 기쁨, 슬픔, 감정, 정서 고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는 음악적 요소들 나오는데요. 자, 리듬, 가락, 어우 많아. 화성, 샘열이, 음색. 리듬은 이런 거 높낮이 없이, 음고는 여러 번 나왔죠. 우리가 높낮이에요. 높낮이 없이 이렇게 되면 내용 정리. 여기는 음고 리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락 정리돼 있고요. 화성 쭉 돼 있고, 샘여림 돼 있고요. 음색도 돼 있습니다. 읽으면서 하세요. 자, 그다음에 작곡가는 뭐 이렇게 반복, 변형, 등장 소재인 가락을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돼 있죠. 작곡가는
자, 음악적 아이디어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 위에서 나왔던 거 요거 리듬, 가락, 사성, 샘여림, 음색 이런 것들이 음악적 요소들이었습니다. 음악 완성한다 라고 돼 있고 조성음악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 음표, 쉼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어떤 조성의 음계음들의 소재로 간결하게 나타난다. 주제는 긴장과 이연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서 반복되고 변화하고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런 문제들이었고 첫 번째 문제가 이제 13번 문제가 됩니다. 13번 문제 가장 적절한 거. 아유, 글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 자체가 음악 감상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고요. 미적 본성의 하나형 과학적 탐색, 소리를 구분하고 형식을 구별해보자.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었죠. 그죠? 뭐가 아름답니? 라고 출발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출발했어요.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나요? 그죠? 음악의 아름다움,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적 이거 했습니다. 4번이 답이죠. 자, 음악적 요소 14번 여기 옆에 있는 거 여기 써 있죠? 요즘은 보고 찾는 겁니다. 요즘은 음악적 요소 써 있으니까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자,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출발해. 시작. 리듬은 나오죠. 가락은, 화성은, 샘여림 하나씩 확인하면 되죠.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눈과 손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 리듬은 이라고 돼 있는데 높이를 가지는 이라고 돼 있는데 답이 여기서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가서 볼까요? 리듬은 음고 없이 여기 보이십니까? 음고 없이 높이를 가지는 땡 여기서 답이 나왔어야 돼요. 그죠? 네, 나머지는 실제로 다 맞는 표현들이고요. 틀린 표현은 딱 여기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을 똑같아요. 이제 뭐 있는 거랑 뭐 다르게 써놓은 것 뿐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틀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A의 입장인데요. A가 누굽니까? 한슬리크라는 분이죠. 우리 아까 뭐 하자 그랬죠? 한슬리크는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고 이런 거 싫어 라고 했던 사람이죠. 이걸 가지고 접근해 봅시다. 음악이 이제 독자적인 아름다움이 음에 어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찾으려고 하는 형식적인 것을 접근해 보자. 가장 잘 반영한 거 찾게요. 시작. 기쁨, 슬픔, 정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상쾌, 불안감 이거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좋아요. 조직 좋아요. 명확한 이거 고르자. 5번은 깜짝 놀라고 그지? 감정이죠. 매우 강한 시끄러움 울리는 음악이라고 돼 있어요. 4번 하면 되겠죠? 나머지 다 감정이나 정서입니다. 4번 골라주시죠. 그 다음 문제 많네. 16번 그림에 대한 이유. 아까 우리 그림 이렇게 있었던 거 이걸 또 그리고 있네.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아는 거 112 얘가 제일 높았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심벌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수배면 심벌즈가 아니죠. 정수배니까 관악기나 현악기 이야기예요. 그다음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복합음의 진동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기본음 찾으세요 그래요. 기본음 110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 그렇죠. 기본음이 110이고 세기가 여기가 Y축이 3개였어요. 가장 크다. 이거 고르면 되겠다. 네,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가 되겠죠? 17번을 봤더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1번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삼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P와 Q? P, Q라고 되어 있죠? P, Q 나눠볼까요? 이제 이거 할 때 P랑 Q 사이의 음정은 4분의 5죠. 그러니까 음정은 장삼도 4분의 5. 지금 장삼도를 앞에서 이제 또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죠?
장삼도 맞고. 그 다음에 P와 Q 음정은 음정보다 좁다. 뭐 하라는 소리야? 계산해보란 소리죠. 아까 우리 높다 좁다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Q랑 R 사이는 이렇게 Q, R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거 하라는 소리네. 25, 24 뭐 이런 소리죠. 좁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더 넓은데요? 틀렸다. 이렇게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17번 문제 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학 말고 12회에